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4월 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정부 중국인 비자 발급 완화, 한국 방문 경험 있으면 5년 복수 비자. 아이고 잘 돌아간다. 주중 한국 대사관 공지, 베이징 등 14개 도시민은 기존 5년에서 10년 복수 비자. 아이고 직이네요. 100만 달러 이상 공대 투자한 기업 임직원 비자 유효 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한다.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앞으로는 종미, 친미를 넘어서 종미, 그리고 일본 역시 친일 정권, 뒤로는 친중 정권 넘어가고요. 여항고, 인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원유 납사 협조 요청. 지코가 석잔데 무슨 협조 요청? 쇼하고 자빠졌네 진짜. 뭐야 이 301조 조사. 민관 원팀. 에이씨 넘어가자. 원유, 나프타, 수급난을 비롯한 중동발 이슈에 적극 대응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해소하겠다?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국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주요국 상무관, 무역관들을 통해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위해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 웃긴 소리고요. 웃긴 소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인도 지금 지코가 석자입니다. 지코가 석자인데 무슨 협조? 협조 요청만 받고 알았다 하겠지. 아랍에미리트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랍에미리트에서요. 지금 그나마 석유가 나오던,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던 통로가 뭐냐면은 푸자이라 쪽 그 터미널 그건데 송유관 자체가 지금 공격받아 가지고요. 올 스톱 됐습니다. 우자 관련해서 그 강훈식이가 아랍에미리트 물량 들어온 거 뭐 1600만 뭐 배럴인가 나발인가 떠들었지. 그거 지금 안 되면 네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해가지고 물어봤죠. 말했죠. 지금 안 들어옵니다. 지금 안 들어옵니다. 그거 이거 사기치고 자빠졌는데 이거. 하여간 인도가 지금부터 깝깝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물건을 못 주고 앉아있는데 뭔 협조 타령하고 자빠졌지 않습니까? 이거 구라공화국,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구라공화국. 국힘 뺀 여야 6당 그에 개헌안 발의 착수. 우의장 원식이 이것도 골 때리는 거고 역사적 기회 같은 소리라고 자빠지네. 초당적 개헌 추진위원 국회의장 내각제 안 하면 다행이고요. 내각제 안 하면 다행이라니까. 이것들 뭐 처음 모여가지고 이 뭐야 이거 그쪽 아니야 이거 계획신당인가 나봐라 그거 아니야? 이건 뭔 도대체 할 건데 무슨 개헌인데? 무슨 개헌 할 건데 그래 내용이 뭔데? 분만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 명시했다. 그래 이런 건 치우고 핵심이 뭐냐고 보니까 니가 먹고 사는 집 니거하고 관련된 게 뭐가 있는지 지금 개헌 매제 이건 원래 그래 돼가 있었고 에? 뭐야 한자로 표시하다 이거 쓸데없는 소리고 이게 핵심은 얘기 안 하는 거 핵심은 얘기 안 하고 있다고 소리하고 앉아있네. 넘어가고요. 아이고 참네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슬슬 이거 바람 슬슬 잡고 있는데 우짜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똥법이나 만드는 것들이 내놓는 똥같은 개헌 안에 대해서 우짜는 찬성 투표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똥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제.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 어제 가지고 패전시켜하니 아주 립 서비스를 잘해줬죠. 잘해줘가지고 어제 가지고 뭐 증시도 오르고 다 올랐습니다. 하여간에 금덩이에는 3.50% 상승해서 1온스에 4,673.29달러가 됐습니다. 때마침 우짜가 어제 4,600달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이고 바로 넘겨버리네. 그런데 이거 폐쇄시켜한 이거 내용 좀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목격되는 이 패턴, 이 불편한 패턴, 특히 주력이 누굽니까? 트럼프 아닙니까? 그 패턴이 지금 폐쇄시켜한 시태도 또 보인다. 그래서 우짜기 쪽으로 이거 오른 거 조금 한 50% 반띵합니다. 반띵. 반띵해서 좀 그렇다 좀 찝찝구리하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뭐 어쩌든지 뭐 돈은 해가지고 올랐으니까 4,673.29달러가 됐습니다. 넘어가가지고요. 이거는 그 터키 금덩이 얘기했죠. 차트는 똑같이 해가지고 재활용하면서 지금 터키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립니다. 이 금덩이와 관련된 거라서 말씀드립니다. 3월 30일 뉴스 모험에서 그러니까 이틀 전이냐? 이틀 전에 해가지고 뉴스 모험에서 터키가 개전 후 첫 2주 동안 금 58톤을 팔았다고 소개했는데요. 현재 1350억 달러에 달하는 터키의 금 보유량을 담보로
수합이면 뭐 뻔하죠. 달러 수합이죠. 그리고 이 금 매각을 통한 현금화. 현금화면 또 뭡니까? 또 보나 마나 뻔하게 달러 확보지요. 이 방안이 현재 터키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터키의 움직임은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는 짓이라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우자가 뭐 이집트 등등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꼬라지가 어떤지 해가지고 조금 더 얘기해 봅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은덩이 보시죠. 은덩이는 어제 24시간 해가지고 7.40%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가지고 1온스에 75.21달러가 됐다. 이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폐쇄시키한 그 발언 때문에 이래 됐는데 일단 우자는 이거 반띵합니다. 올라간 거 반은 50%는 까봐순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패턴이 똑같아요. 패턴이 너무 똑같습니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 오른 다음에 또 상승분 그대로 해가지고 반납하는 패턴을 계속 보여줬는데 하여간 일단은 올랐으니까 오른 거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자, 넘어가서 자, 마이너스 3.38% 뭐가 내렸습니까? 브렌트유죠. 저 브렌트유. 왜 우자가 브렌트유를 갑자기 끌고 왔냐? 구윤 처리가 유가 기준점이라 말한 게 브렌트유죠? 네, 브렌트유입니다. 어제 해가지고 이것도 해가지고 폐쇄시키안이 떠드는 바람에 마이너스 3.38% 떨어가지고 1배럴에 103.76달러가 됐습니다. 요것도 역시 저 폐쇄시키한 발언 덕분에 이래가지고 떨어졌는데 이것도 우자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반띵 봅니다. 반띵. 너무 패턴이 뻔합니다. 너무 뻔해요. 요즘은 진짜 패턴이 눈에 보이게 뻔한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지. 자기들도 이거 해가지고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그러는지 하여간 묻어가는 분위기인데 하여간 우짜개쪽으로 좀 그렇다 이런 말씀드리고 하여간에 브렌트유 구윤철이가 말했으니까 브렌트유 봤고요. 자, 넘어가지고 브렌트유 본김 해가지고 서부 텍사스유도 보시면 마이너스 1.06% 이거는 덜 떨어졌죠. 그래서 1배럴에 101.79달러. 뭐라 이러면은 브렌트유하고 차이가 한 2달러밖에 안 됩니다. 예, 스프레드가 2달러밖에 안 된다. 이것도 시장 조작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뭔가 요즘은 아다리가 안 맞아요. 전반적으로 다 맞아야 되는데 아다리가 뭔가 이빨이 하나씩 다 빠진다는 거. 하여튼 그래 말씀드리고 자, 가짜배기 가짜배기 유가를 봤으니까 진짜배기 유가를 보셔야죠. 자, 오만 원유 5월물입니다. 5월물 보시면 어제 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무려 31.16% 폭등해가지고 1배럴에 123.93달러가 됐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예, 엉망진창 개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사오는가 그 가격이다. 뭐 사올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만은 하여간에 가져오는 중동산 원유 가격이다. 여기 이쪽 동네 벤치마크 가격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예, 달러 인덱스 보시죠. 달러 인덱스 해가지고 어제 24시간에서 폐쇄시키한 발언 덕분에 0.67% 하락해가지고 99.84가 됐습니다. 희한하지요. 100 요거 딱 라인 넘을만 하면 뭐가 딱 나온다니까. 희한하게 된다니까 지금 본부 돌아가는 게. 하여간에 100 요거 해가지고 요 라인 뭐 눈에 딱 보이잖아요. 요 라인 딱 보이죠. 요 라인을 통과할 만하면 뚫고 올라갈라 하면은 뭐가 나온다는 거. 뭔가 어떤 발언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 참 흥미진진합니다. 하지만 추세는 어쩔 수 없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하여간에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렸다 됐고요. 자, 우리나라 원화 보시죠. 원화는 어이구야, 어이구 0.74% 좋아졌네요. 그런데 1536.43원. 예, 그래서 0.74% 좋아져가지고 요 밑에까지 뚝 떨어진 거죠. 아침에 그 우자가 6시 47분에 캡처한 건데 1달러에 1,505.45원이 된다. 이제 뭐 1,500원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1,500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는데 이것도 뭐 가장 큰 원인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기 때문이라 보면 되겠죠. 예, 요래 됩니다. 자, 넘어가세요. 에나 보시죠. 에나는 0.62%. 뭐 이것도 뭐 달러 떨어진 만큼 해가지고 뭐 얼추 비슷하게 해가지고 좋아졌다 됩니다. 해가지고 1달러에 158.772엔이다 이게 됩니다. 뭐 엔화도 원화도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하락하니까 해가지고 다 좋아진 거로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본의 도쿄 CPI 2월 데이터는 다 패스하고요. 3월 데이터 나온 거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도쿄 CPI 인플레이션율은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월에 1.5%인데 3월에 1.4%로 살짝 하락했고요. 코어 CPI 근원물가 지수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월에 1.8%에서 3월에 1.7%로 이것도 살짝 하락했고요. 그리고 도쿄의 신선식품과 에너지 제외 CPI는 2월에 2.5%인데 3월에 2.3%로 이거는 0.2% 해가지고 하락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오늘은 좀 뭐 빨리 끝날란가 한번 제 보는데 우자가 일부러 해가지고 오늘 떠들어야 될 거 분량이 좀 애매해서 두 개는 제꼈습니다. 두 개는 제꼈는데 그뭐 제낀 거는 뭐 내일 얘기하든 그래 하고요. 원래는 그 어제 얘기하려는데 그것도 또 늘어져 가지고 오늘로 또 넘겼는데 또 내일로 또 넘깁니다. 뭐 그거는 뭐 지금 당장 그래 얘기를 할 정도로 시급한 거는 아니니까 하여간에 뭐 그래 말씀드리고. 자, 보시죠. 중국의 경제 데이터 해가지고 발표됐는데 중국의 공식 제조 PMI 해가지고 발표됐습니다. 말씀드려보면 중국의 공식 제조 PMI는 2월에 49.0이었는데 3월에 50.4로 뻘건 거죠. 50.4로 해가지고 상승했고요. 그리고 비제조 PMI는 2월에 49.5였는데 3월에 50.1로 이것도 상승했습니다. 기준 라인이 50이죠. 예, 50입니다. 50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종합 PMI 공식 데이터입니다. 종합 PMI는 2월 49.5에서 3월 50.5로 이것도 상승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중국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3월 LNG 수입이 급감했다는 해가지고 말을 갖다가 소식을 갖다 전해드리죠. 이거 블룸버그에 표시를 갖다 해놨죠. 예,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중국의 2026년 3월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이 369만 톤으로 예상되면서 2018년 여기 쭉 올라가면 2018년 얘기죠. 2018년 이후 최저, 그리고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8년 내 최저, 이걸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데이터는 케플러 데이터고요. 이거는 뭐 선박해가지고 뭐 입출량 등등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예, 그겁니다. 그거하고 중국의 해관 청소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 영향으로 1월 대비 마이너스 45% 그리고 2월 대비 마이너스 57% 감소한 수치인데 이 중국의 2월에 수입한 LNG 양 중 약 30%가 카타르에서 구입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 아시아 LNG 가격이 3월 들어서 거의 2배로 폭등한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경우 현재 그 현물 LNG를 갖다가 사는 걸 갖다가 이제 그만두고 공급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서 국내 가스 및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거 뭐 러시아 쪽 물건도 있고 그렇죠. 파이프라인 공급에 더욱 의존한다고 하네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헬륨입니다. 헬륨 얘기를 웃자가 생각해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뭐 요소 얘기하고 황 얘기하고 이랬는데 헬륨 얘기를 안 했는데 때마침 또 로이터에서 헬륨 부족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산업용 가스 공급업체인 에어가스가 이란전으로 인해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들에게 월간 헬륨 수요량의 최대 50%만 공급하겠다고 했고, 또한 고객사에게 계약 가격 대비 100세제곱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측정하는 거라면 2.83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100세제곱피트당 13.50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헬륨 공급량 중 약 30%, 그러니까 어디 물량입니까? 카타르 물량이죠. 카타르 물량 30%가 차단이 아예 돼 버렸죠. 이러면서 심각한 헬륨 부족 사태가 이미 발생했는데요. 한 달이 지났으니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헬륨이 이거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쓰는 게 이 헬륨입니다. 헬륨 부족 상태가 발생했는데 미국과 카타르는 2025년 기준 미국이 8,100만 세제곱미터, 이것도 단위는 또 세제곱미터입니다. 8,100만 세제곱미터고 카타르가 6,300만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이래 되면서 둘이 합쳐서 거의 다 해먹는 시장이 어디다? 이 헬륨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타르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 버렸다 이게 됩니다. 뭐 이후에는 뭐 러시아는 뭐 항상 이거 원자재나 이런 쪽에는 안 낑기는 데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항상 낀 게 있다는 거. 러시아가 해가지고 1,800만 세제곱미터 해가지고 생산하고 알제리아 뭐 그다 기타 등등이 나있죠.
삼성에서는 뭐 헬륨 재활용을 갖다가 뭐 엄청나게 뭐 많이 한다고 이러는데 뭐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거는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하여간에 세계 최대 헬륨 생산국 중 하나이며 전 세계 공급량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두 개 중에 카타르가 맛이 같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또 어떻다? 가스 공급업체인 에어가스가 이란전을 핑계로 불가항력을 선언하면서 고객사들한테 가격도 올리고 공급량도 반띵만 50%만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알루미늄 얘기입니다. 알루미늄 얘기도 또 우짜가 또 띵가먹었더라고요. 이거 뭐 하도 할 얘기가 많아 놓으니까. 자, 이란전으로 이래가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보시면 이거 틴, 주석, 구리, 그리고 아연, 니켈, 그리고 납 이래 되죠. 이쪽에는 내려갔는데 이 알루미늄 값이 올라갔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은 3월에 10%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해가지고 10% 상승하면서 2년 만에 최대 월간 상승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내 주요 생산 시설이 피해를 입으면서 내년 올해가 아니라 내년 2017년에 알루미늄 공급이 20만 톤, 기존 20만 톤 과잉에서 마이너스 130만 톤 감소로 부족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동차, 건설, 포장 등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게 이 알루미늄인데요. 알루미늄의 장기적인 공급 부족은 글로벌 경제에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가지고 그 아랍에미리트 해가지고 석유관에 있는 그 펌프 스테이션, 펌프장이 그 이란의 공격으로 파괴돼가지고 뭐 파괴됐다가 뭐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뭐 불나고 있는 거는 확실하게 확인됐죠. 나사에서 해가지고 불난 거, 벌겋게 된 거로 불났다는 표시입니다. 나사 지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란전 32일차 요약을 갖다가 말씀드리죠. 우짜가 제가 어제 쿠웨이트 해수 담수화 공격에 대해서 이란이 한 거 했다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란에서 자신들이 한 그 짓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얘기했답니다. 우짜가 요거는 댓글 주신 분 덕분에 해가지고 추가해서 일단은 정정을 해야 되나 수정을 해야 되나 이래 가지고 우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걸 갖다가 댓글로 적어 주셨으니까 우짜가 요거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여간에 쿠웨이트 해수 담수화 공격에 대해서 이란은 자신들이 한 짓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길이 380km 그리고 하루 평균 150만 배럴에서 180만 배럴을 운송할 수 있는 합시안 부자리아 파이프라인이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 두 곳의 펌프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로써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짜가 이미 말씀드렸죠. 강훈식이 입털 때 뭐랬습니까? 강훈식이 뭐 1600만인가 뭐 1800만 배럴인가 들어온다는 거 그거 안 들어오면 니 어떡할 거냐? 니 때려치워라. 옷 벗고 나가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로써 강훈식이가 말한 거 들어온다는 물량은 이제 구라가 확정이 됐다. 이게 됩니다. 자, 강훈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보나 마나 안몰랑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겠지. 하여간 이렇게 되면서 남아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남아있는 경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스트 웨스트 파이프라인 딱 하나만 남았다는 거.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죠. 예,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해가지고 미국은 이스파한에 2,000파운드짜리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예, 요게 뭐 트럼프가 올린 그 영상이죠. 영상 해가지고 나온 건데 캡처한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폭발 영상을 공개하면서 축하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란은 두바이 항에 있던 만재 상태의 쿠웨이트 유조선 살미호를 공격했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입니다. IRGC 이란 혁명수비대는 사우디에 있는 미군 시설을 겨냥한 오퍼레이션 트루 프로미스 4 해가지고 87번째 공습을 벌였습니다. 다음입니다. IMF는 이란전이 전 세계적인 비대칭적 충격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MF에서. 다음입니다. 트럼프는 참모들에게 전쟁 종식을 위해서라면 호르무즈 해협 폐쇄 유지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가 20분 후에 이란 발전소를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뭐 항상 그렇다시피 오락가락하죠. 다음입니다. 파키스탄, 이집트, 사우디, 터키는 존재하지도 않는 외교적 출구를 찾기 위해 회담을 지그들끼리 갖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은
트럼프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우디 등은 전쟁 발발 전에 충분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지만 이란 지도부의 중대한 변화나 이란의 행동에 극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 전쟁 종식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네요. 흥미진진하죠. 자, 넘어가가지고 자, 이거는 이집트 반풍경입니다. 말씀드려보면 미국 가솔린 가격이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갤런에 4달러를 갖다가 공식 돌파한 가운데 이집트 여기는 말 그대로 국가 전체가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불을 끄고 있습니다. 상점, 쇼핑몰, 식당은 오후 9시에 문을 닫아야 하고 전광판 역시 꺼지고 있으며 이집트 정부는 공공 및 민간 부문 종사자들에게 매주 일요일 재택근무를 명령했습니다. 참고로 무슬림 국가들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뭐 이거 충분히 왜 일요일에 일하나 이러겠지만 무슬림 국가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5일제로 돌아갑니다. 이거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개전 초반에 가지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그 폭격했는 거, 그 이란 테헤란에 있는 그 여학교 해가지고 애들 많이 죽었죠. 거기 왜 그렇습니까? 토요일, 미국 기준으로 토요일에 그 학교가 안 가는데 그쪽 동네는 토요일에 학교를 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많이 죽은 겁니다. 하여간에 그 무슬림 동네 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방식 이 라이프 스타일하고 좀 다르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여간에 이어져 가지고 이집트의 이번 조치는 이란전으로 인해 가지고 연료 수입하는 돈이 2배로 늘어나자 에너지 소비 합리화라는 항상 그럴듯한 이 제목을 달고 시행되고 있으며 이집트 정부 관계자들이 달러 위기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 부분의 석유 사용량을 무려 3분의 1로 줄이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0% 줄인 게 아니고요. 기존에서 3분의 1로 엄청나게 줄이는 거다. 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파키스탄은 전력 공급 유지를 위해 정부 예산 삭감에 나섰습니다. 이드 명절을 앞두고 이슬람마바드는 국영기업 직원들 급여를 5%에서 30% 대폭 삭감하고 관공서 차량 연료 배급량을 절반으로 줄이며 관공서 차량의 약 60%를 운행 중단하고 대부분의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등 이란전에 따른 연료 파동에, 그러니까 연료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갖다가 발표했습니다. 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자, 다음입니다. 이라크 22개 은행들의 이라크 중앙은행의 달러 경매 참여 금지, 그리고 달러 송금 처리 차단이 된 가운데 이라크 정부는 2026년 7월까지 모든 국가기관을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게 되겠습니다. 요것도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죠. 이 우한폐렴 때 마스크 나온 다음에 뭔 별 희한한 것들이 티나는데 요번 또 이라크전을 이제 이란전을 핑계로 해서 이게 다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제 크립토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통제하는 CBDC, 중앙은행 해가지고 통화했죠. 이거로 나가는 분위기로 슬슬 이제 판이 잡히고 있다. 이게 됩니다. 요런 거는 절대로 늦춰지지 않고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우자가 2일차 요약을 하면서 간단하게 해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에 대해서 논평을 해보면 각국 정부들이 국민들에게 경제가 아직까지는 잘 통제되고 있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짜 기준에서는 이거 구라고요. 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짓은 뭡니까? 에너지 배급, 금매가, 좀 전에 터키도 말씀드렸잖아요. 터키 금매가, 그리고 달러 접근 차단. 이라크의 경우에는 은행들의 달러 송금 처리, 그리고 달러 경매 참여, 이거에 갖다가 아예 차단시켰다고 말씀드리죠. 달러 접근 차단,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무엇입니까? 비상대책본부 설치 등 실제 정책들과 움직임은요, 전시체제를 방불케 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뭐 이재명이가 뭐 비상경제 뭐 권한법인가 뭐 해가지고 뭐 또 얘기 떠들었다며. 하여간에 앞뒤가 안 맞다니까. 우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기름값 상한제 그거 미친 짓이다, 디비 쪼는 짓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엔 그 적골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재명 앞세우고 무슨 경제 얘기한다.
웃긴다고 봅니다. 웃긴다고. 하여간 뭐또 떠들어봤자 지가 만들어지고. 자, 넘어가서 지상전 준비 단계. 지금 분위기는 뭐 또 휴전할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지상전 준비 단계라는 소제목으로 웃자가 잠깐 현재 돌아가는 판때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전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의 양상 자체, 전투의 그 뭐래든 이거 양 자체가 뭐 쏘고 이런 양 자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관심은 현재 미군이 개시할 지상 작전 준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란도 지금 계속해서 미군의 지상 작전 그걸 갖다 견제하기 위한 공격을 계속 벌이고 있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은 페르시아만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식으로 상호 공습이 일상화되어 있었는데요.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대략 한 달 동안 연합군, 즉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술 항공기 출격 획수는 출격하는 그 비행기 날아가는 횟수가 2426회였으며 개전 후 며칠 동안, 그러니까 거의 첫째 주입니다. 첫째 주에 최고조에 달했었는데 3월 초에는 하루 최대 202회 출격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근데 웃자 이것도 개전 초반에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본 미국이 치른 전쟁 중에 이 정도의 출격 횟수는 결코 많은 게 아니다. 라고 웃자가 이미 코멘트한 바 있습니다. 하여간에 3월 10일부터 연합군의 공격 강도가 약해졌는데요. 이는 왜 이렇다? 막대한 탄 소모로 인해 추가 보급이 필요했고 최종 목표 달성이 요원한 가운데 작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3월 말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술 항공기 출격 횟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미국의 지상작전 준비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3월 말부터 미군은 뭐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만 미군은 이란 남부와 남서부에 대한 공습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쿠르드족 얘기했죠. 그리고 그 후제스탄 얘기도 했고요. 여기가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에 지상전 준비 단계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저 특수부대하고는 다 가 있어요. 예, 중동에 다 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유로화 급 하락이다라는 소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유로화는 2026년 1사분기, 올해 1사분기에 약 마이너스 2% 하락해서 2024년 내려간 거 보이죠? 예, 내려간 거. 2024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3월 한 달에만 달러 대비 마이너스 2.5% 하락하면서 2025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월간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는 2026년 1월 말 1유로에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거의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에서 완전히 180도 급반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로와 약세에 대한 해지 수요는 3월 초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장기 지표를 보면 작년 2025년에 유로화 강세에 배팅하기 위해 상당한 프리미엄을 지불했던 트레이더들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시장 심리는 중립 상태로 돌아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및 원자재 관련 통화 대비 유로화 약세에 대한 해지 수요는 지속되고 있어서 유로화에 대한 약세 옵션 배팅은요. 엔화 어디 있습니까? 엔화 여기 있잖아요. 엔화 대비 거의 4대1 비율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에 대한 약세 배팅이 아주 시게 들어왔다. 이게 되겠죠. 뭐 보시면 뭐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노르웨이 크론, 뭐 호주 달러, 뭐 스위스 프랑, 뉴질랜드 달러, 스위스 크로네, 뭐 스웨덴 그 크로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유나이티드 달러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유로화 대비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 유로화가 지금 약세로 옵션 약세해가지고 배팅이 상당히 심하게 돼 있다. 뭐한테? 미국 달러 대비해서 이래 돼 있다. 이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가지고 미국 데이터인데 뭐 요즘은 별로 해가지고 얘기할 게 없지만 이거는 추세를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해가지고 우자가 졸트 데이터 나왔으니까 잠깐 추가를 해봅니다. 졸트의 잡 오프닝, 그러니까 졸트의 구인 공고 요 데이터가 나왔는데 1월에
724만에서 2월에 688만 2천으로 감소했고요. 그리고 잡퀴트,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퇴사죠, 퇴사. 퇴사 뭐 또는 잘리는 거, 해고 등등 이걸 포함하는 건데, 이거 나간 거는 어떻게 됐다? 이 차트는 아닙니다만 1월에 313개란다. 313만 1천에서 2월에 297만 4천으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이 데이터는요, 이란전 영향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추세는 전혀 좋지 않다. 그러니까 구인 공고는 줄어들고 뭐 퇴사의 경우에도 뭐 줄어들긴 줄어듭니다만 지금 줄어드는 게 구인 공고 자체가 엄청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됩니다. 지금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리세션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종전 낙관론에 뉴욕 증시 1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나스닥 3.8% 상승. 나스닥 3.8% 상승이면은 우자가 많은 22,000을 갖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겠지요, 보나마나. 예. 예, 미 이란 대통령 모 종전 의지 표력, 이게 참 웃긴 겁니다. 작은 희망도 소중, 안도렐리. 진짜 웃긴다니까 지금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예? 폐쇄시간 얘기 안 나오냐? 예? 이건 여기 있네. 요 페제시키안. 페제시키안이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위원 의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긴장이나 전쟁을 추구한 적이 없다.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게 단서를 달아놨잖아요. 이 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타스 통신이 이란 대통령실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그러면서 페제시키안이 특히 공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다면 이런 조건은 충족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거 아라크치도 나와있네. 아라크치도 나와가지고 위트코프한테 받았는데 이게 공식적인 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예, 이래 됩니다. 이게 패턴이요. 참네. 우자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유가하고 미국 달러하고요. 이게 대놓고 지금 조작질이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이란 애들도 이거 장난치는데 같이 동참하고 있다. 이런 좀 냄새가 납니다. 뭐 정리해서 말씀드려보죠. 소제목은 변동성과 불편한 패턴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려봅니다. 폐쇄시키안의 발언 하나에 1시간도 채 안 돼서 미국 증시는 무려 1조 4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추가했고요. 폐쇄시키안의 발언에 미국 증시는 마치 거대한 매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전등을 켜는 것처럼 매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왜 불편할까? 우짜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할까에 대해서 우짜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휴전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지요. 아직 체결되지 않았죠? 예, 그리고 폭격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폭격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격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거 어제 뭐 해가지고 이란 해가지고 이란이 가지고 아랍에미리트 송유관 그거 펌프 스테이션 부됐다. 그 얘기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폭격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은 재개됐습니까? 이것도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지 폐쇄시키안의 공개 발언 또는 공개 성명 하나에 무려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 변동성이 촉발되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처음입니까? 아니지요. 이런 패턴은 전혀 처음이 아닙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3월 23일 트럼프가 뭐라 했냐? 미국은 새롭게 더 합리적인 이란 정권과 진지한 대화를 진행 중이다라고 잊지도 않는 말을 했죠. 예? 잊지도 않는 말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대화를 했습니까?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떠든 후에 미국 증시는 거의 3% 급등했습니다. 물론 이란이 이를 부인했지요. 예, 트럼프 발언을 부인하자 이 3% 거의 3% 가까이 급등했는데 이 상승분은 그날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즉 특정 스타일의 발표에 따른 급등, 그리고 이어서 부인, 그 해당 내용을 부인하면서 이거에 따른 또 급락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다음 주에 같은 일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악순환이 거의 매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 양측이 자신들의 발언이 실시간으로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심도 있는 분석가라면 언론 헤드라인 외교가 시장 변동을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점을 맞춰서 타이밍을 맞춰서 발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우자가 보기에는 충분히 제기해야 되고요.
대표적인 예로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잖아요. 갈리바프의 경우도 어땠습니까? 3월 30일 미 증시 개장 직전에 공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거 금융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경우 어떻습니까? 전쟁 전에 관련 주식 거래 활동을 하면서 심각한 이해 충돌 우려를 낳았으며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 변동을 야기하는 바로 그 시점, 그 타이밍에 공식 성명 또는 발언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는 전쟁 자체를 수단으로 삼아서 주식과 유가를 조작하는 또 다른 수법일 수 있으며 시장의 민감한 시점에 맞춰 신중하게 발표되는 공개 성명을 통해 이런 이 조작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발표 전에 헤드라인 내용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발표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은 숫자의 변동을 그저 하나의 뉴스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쟁은 현실이고요. 죽어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현실로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또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공개 발언으로 3월 31일 미 증시에서 갑자기 나타나 1조 4천억 달러짜리 이 움직임에 대해서 갑자기 나타난 이 1조 4천억 달러 움직임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우짜견적으로 봅니다. 어떤 놈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이 사태 그리고 나올 만한 어떤 발언 성명을 예측했을까라는 아주 무서운 질문, 이거 해먹는 질문 이걸 갖다가 던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끝냅니다만 이렇게 해서 2026년 4월 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온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